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3% 정도 내리는데 22평을 기준해서 그쵸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쵸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고 다시 사야 됩니다. 근데 팔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물량 조절은 뭐 팔고 나가고 다시 사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물량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매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생각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는 하이닉스의 시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첫 번째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8조, 예상치는 1.8조였습니다. 역대급 하이닉스 깜짝 실적 이렇게 나왔고 시장 기대치 1조 이상 웃돌아 디램이어 낸드 SSD입니다. SSD까지 흑자 전해냈다. 근데 이거는 삼성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삼성에서 감산을 확 하면서 그쵸? 감산하고 물량을 안 내보내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런 쪽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던 낸드 쪽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원래 AI 반도체 수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 그쵸? 작년 한 중반, 후반 이 정도 이후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가격대가 반등하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작년 초부터 반등했죠. 그리고 지금 1년째 강세 중에 있습니다. 왜요? AI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실적이 전환되고 있는 여기 D램, 낸드 그렇죠?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 가격 적용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밑에 보면 투자계획 확대 전망, 청주, M15X HBM 생산 기지로 바꾸겠다. 자, 원래 이거는 2022년 말에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HBM이 그때는 되게 지금처럼 막 그러지 않았었단 말이죠. 챗GPT가 작년 초, 23년 초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부각되면서 AI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 시작했고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HBM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이쪽 그 청주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M15X HBM 공장이 아니라 원래 기본 확대시킬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작업이었는데 이걸 HBM 생산 기지로 바꾸겠다. 즉 지금 HBM 수요는 계속해서 딸리고 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쵸 TC 본딩 장비 이거는 그쵸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요. ASML처럼 갈 수 있는 상황인 게 D램 그쵸 메모리 반도체 산업 자체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자금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긴 설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메모리 쪽은 지금 주목받고 있는 HBM이나 이쪽은 생산 능력 자체를 갖춰놔야 됩니다. 그렇죠? 주문 생산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TSMC 같은 곳을 통해서 그쵸? TSMC 같은 곳을 통해서 내가 이걸 만들어내고 그쵸?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은 만들어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공장에 돌려서 찍어내는 것까지 즉 생산까지 같이 다 갖춰 있는 게 메모리 산업의 지금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은 애초에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규 투자를 해서 여기서 뭐 장비 만들고 이러기에도 그렇죠. 한미 반도체와 같은 뭐 이런 경쟁 기업을 만들기에도 지금은 뭐 대기업 자본이 들어온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계속된 지금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실적으로 볼 수 있어요. 보세요. 32%, 34%, 21%, 38%로 올라가잖아요. 아니 하이닉스가 바보입니까? 그렇죠. 30%씩 마진을 주게? 그렇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이닉스에서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의 이익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안 그렇겠죠. 누구나 그렇죠. 30%씩 마진 보내 얘네 미쳤네. 이렇게 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팔고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내가 고가에 물려 있다면 그렇죠. 여기서 지금 오늘까지 하면 10% 정도의 손실 구간이 잡힐 겁니다. 여기서 한 30% 정도의 물량만 드러내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등락하는 구간에서 마음 졸이지 않고 다음 타점을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이닉스의 시세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나온 건 낸드에 대한 전환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기사인데 이거 실제 제가 보고서를 뜯어가지고 본다고 한들 내용 자체가 그렇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D램이요 낸드도 흑전. D램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HBM. 그러니까 낸드도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시세 즉 실적에 대한 부분, 경기에 대한 부분은 턴어라운드가 됐다. 이런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를 봤을 때 HBM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온 것은 맞지만 추가적으로 기존의 수요가 돌아왔을 때 실적이 추가적인
상승폭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작점이라고는 볼 수 없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수익 돈은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하이닉스가 빠지는 건 먼저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이런 구간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는데 주가 빠지네. 팔아야 되나?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파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지금은 반도체를 아직까지는 사야 될 때다. 하지만 선별해서 사야 될 때다. 근데 그 선별하는 기준이 되는 게 어떤 걸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가격이라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종목, 가장 강했었던 종목, 그런 종목군들을 노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주식은 가격을 먼저 반영하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이 반영하면서 올라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뭐 이 주식이 싸네 비싸네 이런 걸로, 그렇죠? 뭐 탁상행정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격 보고 실전에 뛰어든다. 그렇죠? 그랬을 때 타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이 정도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시장가 매수 DIT, YC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됐죠. 원래 제가 이쪽에다 공유를 해드리고 제가 실제 매매를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는 사정상 그렇죠? 매매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져요. HLB 같은 경우를 봐도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그렇죠? 왜 이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뭐 DIT나 그런 종목 보면 제가 애초에 매매를 하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매수 이어진 결과 오늘 추가적으로 한 7% 정도 그리고 장중에 16%까지 시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반도체 쪽 지금 상황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 나쁘다 막 같이 내린다 이런 상황이라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지금 떨어지더라도 완만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가 한미반도체의 일부 물량을 덜어내고 하이닉스가 아직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즉 앞으로 추가적으로 반도체 시세가 좋아질 만한 내용들 그렇죠? 왜? 기존의 수요가 돌아오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렇죠? DIT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YC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보세요. 팔고 오늘 제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건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 수익, 20% 수익을 보고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못했어요. 여기 원래 비가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사정상 못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 좀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반도체 쪽 시세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건 반도체 쪽에 대한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거지. 그렇죠? 도망가거나 도망쳐야 될 때, 그렇죠? 매매를 막 뭐 보유하고 있는 거 다 팔고 그래야 될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소통 이런 식으로 그쵸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간단해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명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YC 같은 거 원래 YIK였거든요. 제가 팔았잖아요. 근데 또 올라가죠. 또 사야 돼요. 뭐 제가 좀 화장실이 급해서 공유만 해드리고 못했는데 그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잖아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 샀을 때 이런 수익이 나왔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와서 배우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뭐 10억 소통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해드리고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반도체를 왜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시세가 끝나지 않은 이유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기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 수요가 돌아오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타점을 잡고 가격 보유 기간을 대폭 줄여서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의 시세가 약간 불안한 요인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적절한 구간에 매매할 수 있는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하락하는 부분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영향이 있다. 하이닉스 실적은
이미 좋을 걸 알고 있었고 좋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조금 덜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타점, 즉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주식은 선반영을 하니까 오늘은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는 것만 해도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자. 그리고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 낼 수 있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